수천 년 동안 그린란드의 두꺼운 얼음은 숨겨진 세상을 감추고 있었지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고대의 풍경, 잃어버린 생태계, 그리고 이 얼음 땅이 한때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증거를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얼음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녹아내리면서 더 큰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떤 다른 비밀들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하지만 이러한 숨겨진 신비를 밝혀내기 전에 먼저 그린란드가 얼마나 광대하고 독특한지 이해해보겠습니다. 그린란드의 진짜 크기.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신비로운 섬으로 프랑스의 3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3세기 이상 덴마크 왕국의 일부로 덴마크는 초대륙 국가가 되었습니다. 12번째로 큰 육지로 러시아를 제외하면 유럽의 수도를 가진 가장 큰 나라입니다. 유럽 위에 놓이면 그린란드의 거대한 크기는 포르투갈에서 폴란드까지 대륙의 많은 부분을 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의 주민은 약 5만 6천 명으로 안도라보다도 적습니다. 거의 3분의 1이 수도 누크에 살고 있습니다. 낮은 인구는 주로 거주할 수 없는 지형 때문입니다. 섬의 3분의 1이 북극권에 위치해 있어 약한 태양 복사로 인해 훨씬 더 추운 기후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걸프 스트림 덕분에 예상보다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가져옵니다. 누크의 평균 겨울 기온은 영하 9도이며 비슷한 위도에 있지만 걸프 스트림에서 더 멀리 떨어진 캐나다의 이칼루이트는 평균 영하 27도로 훨씬 더 춥습니다. 여러분은 얼음이 가득한 평화로운 곳인 그린란드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붐비고 더운 도시인 두바이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아크틱팀과 사막팀을 나눠보죠.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그런데 그린란드의 가장 정의로운 특징은 땅이 아니라 훨씬 더 신비롭고 강력한 것입니다. 얼음 시트. 그린란드의 가장 신비로운 특징은 그 섬의 약 80%를 덮고 있는 거대한 얼음 시트입니다. 이는 알래스카의 크기와 비슷하며 남극 다음으로 지구에서 2번째로 큰 얼음 덩어리입니다. 이 고대의 얼음 시트는 평균적으로 1km 반의 두께를 가지며 일부 지역에서는 3km에 이릅니다. 약 280만 입방킬로미터의 얼음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게는 약 2.85경톤에 달합니다. 이 막대한 무게는 그린란드의 내부 지각을 해수면 아래로 눌러 주변 산들에 의해 둘러싸인 그릇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무거운 얼음이 없는 해안은 수천 년 동안 인간 활동의 중심이었습니다. 얼음 코어는 그린란드가 최소한 1800만 년 동안 얼음으로 덮여 있었음을 보여주며 가장 오래된 얼음은 1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사 대부분 동안 이 섬은 뚫을 수 없는 얼음 시트 아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6년 얼음 코어 샘플은 그린란드가 과거 100만 년 중 적어도 한 번은 거의 얼음이 없고 식물로 덮여 있었음을 나타내는 퇴적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자들을 놀라게 하였고 그린란드의 환경 역사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남쪽 끝에 있는 작은 숲지역인 퀸구아 계곡만 남아 있습니다. 여름 기온은 나무를 겨우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이며 주변 산들이 혹독한 북쪽 바람으로부터 계곡을 보호합니다. 이 15km의 녹지 지역을 넘어서는 그린란드는 여전히 얼음, 바위, 관목, 그리고 드문 인간과 동물의 삶으로 지배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그린란드의 얼음 시트는 이 섬의 진정한 과거를 숨겨왔지만 만약 제가 이 얼음 요새 아래에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탐험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약속할게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수백만 년 동안 그린란드는 얼음 아래에 묻혀 있었고 고대의 과거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얼음이 후퇴하면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풍경과 강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린란드의 선사시대 환경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66년 미국 군사 연구기지인 캠프 센츄리에서 과학자들이 예상치 못한 발견을 했습니다. 얼음 속을 뚫고 들어가던 중 그들은 식물 물질이 포함된 퇴적물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린란드가 한때 얼음이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 발견은 과학적 이해를 재형성하며 그곳에 숲과 강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그 후 2013년 과학자 팀이 그린란드의 얼음 아래에서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나사 위성에서 수집한 얼음 관통 레이더 데이터를 사용하여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협곡으로 여겨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린란드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도 불리는 이 거대한 특징은 750km 이상 뻗어 있으며 애리조나의 그랜드 캐니언보다 300km 이상 깁니다. 폭은 최대 10km에 달하며 해수면 아래 약 800m 깊이입니다. 지질학적 증거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이 협곡이 고대강 시스템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빙하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매우 오래된 지형임을 의미합니다. 얼음 시트가 크게 줄어들 경우 이 협곡은 두드러진 지질학적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수면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잠길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광범위한 얼음 손실이 발생할 경우 현재 얼음의 무게에 눌린 그린란드의 내부가 광대한 호수나 내륙바다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환경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린란드가 한때 숲을 유지할 만큼 따뜻했기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초기 인류가 그곳에 살았을 가능성을 추측합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인류가 사할린과 북극권에 40만 년 이상 거주했음을 확인합니다. 그린란드에서 고대 인류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진행 중인 연구는 더 많은 풍경이 드러남에 따라 추가적인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고대 풍경과 강 시스템이 수백만 년 동안 숨겨져 있었다면 그들이 드러났을 때 과거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는 2006년에 그린란드의 얼음 시트와 빙하가 매년 약 217입방킬로미터씩 녹고 있으며 이는 2001년의 2배 속도라고 보고했습니다. 북극의 기온은 세계 평균의 거의 2배로 상승하고 있으며 그린란드는 특히 취약합니다. 섬의 3분의 1이 북극권 위에 있으며 기온은 3도에서 9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그린란드는 매년 약 200억 메트릭 톤의 얼음을 잃고 있으며 이는 세기 말까지 잠재적으로 30cm의 전 세계 해수면 상승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속도로 녹기 계속한다면 그린란드의 전체 얼음 시트는 약 280만 입방킬로미터가 몇 세기 안에 크게 줄어들 수 있으며 막대한 양의 물을 방출하고 해수면을 약 7m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많은 해안 도시를 침수시켜 지형을 재편할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와 남부 루이지애나, 마이애미와 뉴올리언스는 심각한 침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많은 확장되어 캘리포니아 중앙 계곡의 일부, 즉 세크라멘토와 스톡턴을 침수시킬 수 있습니다. 바하마의 일부 지역, 북서 유럽,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의 포 계곡, 베네치아, 이집트의 나일 델타, 알렉산드리아도 심각한 침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취약한 지역으로는 남부 이라크, 방글라데시, 서벵골, 베트남의 메콩 델타, 호치민시가 포함됩니다. 동부 중국의 저지대 지역, 상하이와 텐진과 같은 주요 도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적으로 그린란드의 상당한 얼음 손실은 대규모 인구 이동을 초래하고 현대 사회의 도전 과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다로의 담수 유입은 걸프 스트림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기온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냉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의 얼음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사라짐에 따라 역사가 문자 그대로 과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러나는 것은 단순한 풍경만이 아닙니다. 5. 얼음 속에 숨겨진 비밀들. 동시에 그린란드의 얼음이 서서히 사라짐에 따라 지구에서 가장 큰 육지가 완전히 드러날 수 있으며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많은 지질학적 및 역사적 특징들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견에 대해 수세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과 탐험가들은 이미 얼음 아래에서 중요한 발견들을 밝혀냈습니다.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로키드 P-38 라이트닝이 섬에 긴급 착륙해야 했습니다. 승무원들은 구조되었지만 항공기는 남겨졌고 결국 얼음에 묻혔습니다. 수십 년 후 1992년 수년간의 탐색 끝에 팀은 결국 얼음 아래에 묻힌 이 오래 잃어버린 비행기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수십 년간 쌓인 눈으로 인해 260피트 이상의 얼음 아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후 이 항공기는 복원되어 다시 비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거의 50년 동안 그린란드의 얼음 아래에 숨겨져 있던 후 다시 하늘을 날았습니다. 이것은 그린란드의 얼음 속에 보존된 여러 역사적 유물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1968년 미국의 폭격기가 공중 화재를 경험하고 그린란드에 추락했습니다. 미국과 덴마크는 대규모 정화 작업을 실시하여 거의 모든 항공기 부품을 회수했습니다. 모든 재료를 회수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작은 부품은 여전히 얼음 아래에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환경 모니터링 및 연구는 이 사건의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린란드의 얼음 아래 숨겨진 것 중 단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무엇을 찾고 싶으신가요? 잃어버린 문명, 고대 생태계, 아니면 더 신비로운 무언가? 여러분의 이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잃어버린 항공기와 역사적 유물은 놀라운 발견이지만 그린란드의 얼음 아래에는 세계 경제를 재편할 수 있는 자원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린란드에 숨겨진 보물. 한편 얼음의 막대한 무게가 줄어들면서 섬은 아이소스태틱 리바운드라고 알려진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자연현상은 얼음에 의해 압축되지 않을 때 땅이 서서히 상승하게 만듭니다. 그린란드의 얼음으로 덮인 풍경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그 아래에 있는 잠재적 자원과 원자재, 특히 탄화수소와 희귀 금속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의 추정에 따르면 그린란드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한 상당한 탄화수소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평가는 그린란드가 최대 1억 41억 배럴의 탄화수소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세계의 미발견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의 일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이 정확하고 미래에 개발된다면 그린란드의 잠재적인 에너지 자원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 탐사 및 추출은 다양한 경제적, 환경적, 지정학적 고려 사항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영토 소유로 유럽연합 및 네토 회원국으로 에너지 개발 및 지역자원 관리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탄화수소 외에도 그린란드는 현대기술의 필수적인 희귀 금속과 광물도 포함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원소는 주기율표의 특정 섹션에서 발견되며 스마트폰, 전기차, 의료 영상 장비 및 첨단 항공우주 기술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요성 덕분에 그린란드의 이러한 자원 존재는 과학적 및 경제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희귀 금속 및 탄화수소 매장량 덕분에 그린란드는 세계 강대국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얼어붙은 땅이 갑자기 국제 문제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었을까요? 그린란드의 지정학적 중요성. 한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귀 금속을 생산하는 나라였지만 오늘날 세계 생산은 주로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계의 희귀 금속 및 광물 공급의 상당 부분은 중국에서 나오며 이는 세계 생산의 85%를 차지하고 안티몬과 바리트와 같은 주요 자원의 상당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중요한 자원을 충족하기 위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 가용성의 변화는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질학적 연구는 그린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큰 희귀 금속 매장량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그린란드 남부 해안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나르사그로 약 1,7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바위 지형은 세계 희귀 금속 공급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역의 한 광물 매장량인 크바네필드는 주요 희귀 금속 산화물의 원천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매장량은 약 1,100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상당한 양의 우라늄 매장량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그린란드를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우라늄 매장지 중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이 정확하다면 그린란드는 다른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함께 희귀 금속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자원 추출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광업 부문을 확장하는 것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자원 개발이 그린란드의 재정적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린란드는 1979년 이후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덴마크는 여전히 외교 정책을 포함한 특정 분야를 감독하고 있으며 그린란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재정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광업 및 기타 자원 기반 산업은 이러한 재정적 의존도를 줄이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 추출의 환경적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의는 복잡하며 장기적인 함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린란드의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섬은 경제적 기회를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그 취약한 환경을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환경적 및 경제적 딜레마. 한편 그린란드의 일부 지역사회는 외국의 광업 및 에너지 기업들이 섬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는 오염 및 오염과 같은 잠재적 환경 영향과 전통적인 이누이트 생활 방식에 대한 가능한 방해가 포함됩니다. 희귀 금속 및 기타 자원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린란드는 국제 투자자와 정부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부 국영 및 민간 기업들은 크바네필드 매장량을 포함한 그린란드의 자원 부문에 투자의 기회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및 해양 항구와 같은 인프라에 대한 잠재적 투자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자원 잠재력을 감안할 때 이 섬은 희귀 금속 생산 및 거래에 관련된 국가 및 산업의 전략적 관심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비디오가 그린란드의 얼음 아래 숨겨진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좋아요가 있을수록 더 많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이 발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의 중요성은 자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북극에 위치한 그린란드는 강대국들이 영향력을 위해 경쟁하는 지정학적 핫스팟입니다. 그린란드의 글로벌 정치에서의 역할. 북극이 따뜻해짐에 따라 여름철 해빙이 다음 10년 내에 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를 통한 북해 항로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 단축 경로는 동아시아, 유럽 및 북미 간의 운송 거리를 줄여 수에즈 운하나 아프리카를 우회하는 경로보다 무역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러시아는 통행료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 경로는 그린란드의 자원 접근성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전략적 중요성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019년 미국은 덴마크로부터 이 섬을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며 이후 외국 투자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외교 정책을 감독하고 있으며 제안을 거부했지만 공항 건설 입찰 및 해군 기지 판매와 같은 특정 인프라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미사일 방어를 위한 조기 경고 사이트인 툴레 공군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기후변화, 얼음을 녹이고 새로운 땅을 드러내는 것, 희귀 금속에 대한 수요 증가, 현대 기술의 필수적인 것, 그리고 변화하는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세 가지 주요 글로벌 세력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때 간과되었던 그린란드의 자연자원과 전략적 위치는 이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경제적 이익 및 글로벌 정치가 모두 그린란드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얼음섬은 우리 지구의 미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의 비디오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비디오도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할 만한 콘텐츠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에 탐험하고 싶은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